예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그 왕조의 역대 왕조의 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는 그 서진이 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난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, 이번 해에는 그 이후에 그 5호 16국 시대부터 그 중국 근세의 그 청나라 때까지, 그때까지의 그 왕조들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5호 16국 시대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304년부터 그러니까 기원 후가 되겠죠. 304년부터 439년. 그러니까 서진이 그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우쪽에 각 그 지역별로 그 군벌이나 이런 세력가들이 서로 그 난립을 해가지고 그 5개의 비한족과 16개의 그 중소국가들이 서로 다투고 분웅할거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다툼이 있은 다음에 누가 그쪽 지역을 통일을 했는가 하면 북이라는 나라가 439년에 그 지역을 통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북이가 그쪽에서 439년에 우쪽은 통일을 하고 그 왼쪽에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또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북쪽에는 아무래도 그 이민족이라 그러죠. 흉노나 돌궐 뭐 이런 민족들이 많았고, 이 남쪽에는 본래 이거 한족들, 이 사람들이 서로 그 대립을 해가지고 남북조 시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몇 년도까지 계속되었는가 그러면 589년도까지 그게 그 서로의 그 대립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이후로 등장한 것이 누군가 그러면 그 수나라에 그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, 그 수나라가 그러니까 존속한 기간이 581년부터 619년, 그러니까 뭐 불과 19년 하면 한 7, 8년 정도를 했는데, 통치를 했는데,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대 수문제가 지난 다음에 2대 수양제라는 그 왕이 상당히 뭐 본인은 의욕적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운하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또 고구려 원정을 해가지고 그때 그 우리 그 조선반도 쪽으로도 침략도 하고 이래갖고 이 고구려 원정도 실패를 하고 하니까 그 민심이 완전히 그 폭정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대해서 그 민심이 이반이 돼가지고 그 단기간에 그 멸망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그때 그 만들었던 이 대운하는, 그러니까 요새 그 보면 아직도 그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죠. 대운하가 그러니까 이제 양자강, 장강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갖고 북경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운하를 만들었는데, 그게 지금도 남북 간의 그 통로로서, 수송 통로로서 아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폭정이나 실정으로 인해 갖고 619년에 망했는데, 그때 이 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당나라 때의 당고조가 되겠습니다. 당고조 이연이 그 물려받아 갖고 그때는 618년부터 그 건국을 해가지고 여기도 한 300년 가까이 통치를 했죠.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, 그러고 중요한 것은 그때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가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 당나라의 그 힘을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. 당태종이 그때 그 잘 그 정치를 한 걸 가르쳐서 우리는 요새도 그 정관의 치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통치를 잘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 당태종이. 그 이후로 쭉 한 100년, 200년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은 게 그 왕중의 현종이라고 아주 초기에는 아주 통치도 잘하고 그래 했는데, 나중에는 그 양귀비라는 아주 그 비한테 빠져가지고 국사를 상당히 그 문란시킨 그런 그 일이 생겼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 그 알록산의 날이라고. 알록산이 본래 이제 절도사였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 보니까 변방에 가가지고 이 양귀비가 또 알록산을 좀 봐줬던 모양이죠. 그래가지고
그 난을 일으켜갖고 그게 뭐 근한 10년 가까이 이때 이제 당나라의 그 국력이 상당히 쇠약하게 되었답니다. 그래서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907년에 누구한테 망했는가 하면 후량의 그 군벌 주전충이 이 당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. 그래서 후량은 근데 거기도 크게 오랫동안 지탱은 못하고 907년에서 한 923년까지 불과 한 16, 7년 정도밖에 그 통치를 못했는데 그 이후로 또 이렇게 그 정권이 약하니까 그때 다시 또 서로 분립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또 생긴 게 5대 19 해가지고 907년부터 970년 9년까지 그 화북지방에 5개 왕조하고 화중하남 그러니까 그 양쯔강 부근 그러니까 장강이 되겠죠. 장강 부근에 또 한 10개 정도의 중소국가들이 서로 난립을 해갖고 세력 다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중에 힘을 결집해갖고 통일을 시킨 나라가 송나라가 되겠습니다. 송나라는 그 조광윤이 이 조광윤도 본래 군벌이었는데 960년에 그 건국을 해가지고 1279년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근 한 300년 가까이 이 송나라를 지켜나갔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 송나라는 딴 데보다는 그 군사적인 힘보다는 그 문치를 중요시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장려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북쪽에서 이 이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960년에서 1127년 요까지는 그 남북으로 다 똑같이 큰 나라로 지배를 했는데 중간에 그 1127년경에 그 북쪽에서 그 이민족들이 내려와서 그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남쪽으로 피신을 가갖고 밑에 부분만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. 그걸 우리는 가리켜서 남송이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남북이 다 같이 있었던 그때를 북송시대 그러고 1127년에서 1279년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통치하던 때를 남송이라 그럽니다. 근데 그때까지는 이 중국 그 한민족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큰 땅덩어리를 그 사이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 생긴 게 어딘가 그러면 우리 그 몽골족의 칭기스칸이 그 몽고 고원에서부터 그 자기들 몽고족들을 다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이나 뭐 이래갖고 큰 땅덩어리 모든 것을 다 쳐가지고 정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계속 그게 하다가 중국에 세운 나라가 원나라가 되겠죠. 그게 1271년에 세워가지고 1368년 그러니까 한 80년 가까이 통치를 했는데 원나라가 그때 제일 그 최성기 때 지배한 왕이 누군가 그러면 쿠빌라이 칸이라는 게 원래 뭐 지배자 뭐 대왕 이런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. 그 쿠빌라이는 이 징기스칸의 손자뻘 좀 되는데 이때가 제일 그 전성기였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도 상당히 문물교로가 실크로드를 통해 갖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우리가 그 동방견물역을 지은 마르코 폴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봉직을 하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봤던 것을 기술을 시켜가지고 낸 책이 동방견문록. 근데 그 책도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마르코 폴로도 그 자기 나라로 이태리 뭐 베네치아 이쪽으로 돌아갔다가 전쟁에 져가지고 어떤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글 잘 쓰는 또 제수 동료가 하나 있어갖고 그 사람한테 그걸 그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럽니다. 그것이 이제 지금 상당히 귀중한 그 동방견문록 책으로 나와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또 주제해야 될 사항은 쿠빌라이 칸 이 사람이 이 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저 밑에 동남아까지도 다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정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고려를 통해 가지고 일본까지 상륙을 했다가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마침 뭐 운이 안 따르고 그때 한참 여름철에 또 가다 보니까 일본은 원래 태풍이 많은 나라가 되겠죠. 그래서 그때 그
태풍 때문에 그 몽고군들이 힘을 못 쓰고 거의 다 철수를 하고 큰 피해를 받았답니다. 그 이후로 참 하늘이 도운 바람이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뭐 가미가제 뭐 이런 식으로 몽고 그 내습에 대해서 그걸 하늘이 도왔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, 짜전 이때 이 쿠빌라이 칸 때는 상당히 동남아까지 그 영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큰 그 제국을 통치를 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 원나라 말기 때는 그 안에 황족들 사이에 서로 권력 다툼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갖고, 그 다음에 또 민심이 흉흉하니까 황건적, 그러니까 이 두건을 그 누런 그 황건으로 두른 그런 난이 생겨가지고 원나라는 그 힘이 약화되어서 다시 그 자기들 몽골 고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원나라를 멸망시킨 게 누군가 그러면 그 주원장이라는 그 명의 그 건국자인데, 명나라는 1368년도부터 1644년, 그러니까 그건 한 300년. 그래 공통점이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들은 중국에서도 보통 한 200년, 300년은 그대로 통치를 해가지고 유지가 돼 있죠. 통일이 돼가지고. 그래서 이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래 주원장이 건국을 했는데, 주원장은 이 사람은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래 있다가 황건적한테 어불리 가지고 댕기다가, 그 전에는 또 저 어디 뭐 무슨 절에 또 어디 소속이 돼 있고 뭐 자주 출신도 영 뭐 불분명한 그런 상태로 있다가 마침 그 황건적 그 한테 합류가 돼 가지고 거기 우두머리에 그 사회가 됐다 그럽니다. 그래갖고 군대도 없고 힘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 명나라의 그 건국자가 되었는데, 요 그 주한장의 그 또 손자 중에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는데,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3대 때 그 영락제 이때 그 상당히 명나라가 기초를 굳혔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 영락제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자기 그 뭐 조카 뭐 이래 갖고 상당히 그때 그런 그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영락제 때는 이 명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고, 그때 또 유명한 것이 뭔가 그러면 정화의 그 7차에 이르는 해상 원정을 했습니다. 이 정화 이 사람은 본래 그 중국 그 중앙부에 있는 사람인데, 자기가 이게 그 이슬람교도라 그러죠. 거기서 이 정화가 거기서 그 중앙에 와가지고 이래 있대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뭔가 그러면 황간이었다 그럽니다. 그 본래 황간이 그 왕 가까이에서 뭐 시중도 들고 이래갖고 어느 정도 그 잘 보이고 발탁이 돼가지고, 그 다음에 대규모 그 선단을 이끌고, 그 당시만 해도 이 정화가 그 7차 원정을 시작하기 그 시기가 저 유럽에서 그 콜럼버스가 그때 대항해 시대를 하려고 뭐 아메리카 쪽으로 그 전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나간 그 항해자들은 자기들이 너무 물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금도 가져와야 되고 해갖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갔지만, 이 당시에 그 이야기는 이 중국은 그 땅덩어리도 넓고 대국이고 물자도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학자들은 이렇게 나간 게 어떤 그런 정복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동남아 쪽에 쭉 이렇게 가면서 자기들 그 힘도 과시하고 그 조공도 받아들이고 하나의 그 자기 국세를 그 과시하는 그런 그것도 있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게 거의 그 당시 범선을 해갖고 어디까지 갔는가 그러면 저쪽에 중동 그 입구에도 가고 아프리카 이거 서쪽 우쪽으로도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그때 아주 그 신기한 그 동물들이나 이상한 그 여러 가지 물산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왕에게도 보이고 뭐 기린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활발하게 했는데, 이 영락제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해상으로 나가는 그 항해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정화 때 그 7차 원정이 제일 그 피크로 해가지고
그래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대국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바깥쪽으로 절박한 그런 그걸 가지고 진출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 명나라가 이렇게 쭉 그 지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 만주 쪽에 우쪽에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웠습니다. 그래서 1616년경에 여진족들이 후금을 건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일대를 전부 통일을 한 다음에 국호를 후금을 청으로 바꿔가지고 그 청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연수가 1636년에 건국을 해가지고 이 청도 1912년까지 건 한 300년 가까이 쭉 했는데 초기에는 뭐 강희전이 걸륭전 이래갖고 훌륭한 황제들이 아주 모범적인 황제들이 국가의 틀을 잘 닦았다 그러죠. 그래서 그 후에 쭉 그 청나라가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 본래의 만주 그 한인들이 아니고 그 북쪽에 만주족들 그러니까 자기들 풍습을 강요도 하고 제일 그 대표적인 게 이 한족들도 그 뭡니까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하는 그 변발 그것도 강요시켜가지고 의류로 이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그 자기들 청나라 관습에 따르라 이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인구 분포를 보면 건 한 중국도 그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건 한 인구가 한 2억 몇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청나라가 지배하던 만주족들의 그 숫자는 그건 뭐 얼마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. 그건 뭐 한 1,000만 명 뭐 이 정도 자세한 그건 통계를 제가 그거 한 그건데 자우장 그런 작은 그 인원을 가지고 이런 그 큰 땅덩어리를 지배했다는 그것도 상당한 그거고 아마 군사적으로도 이 조직이 잘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청나라를 대표하는 게 보면 뭐 팔기군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북쪽 지방의 그런 그 척박한 황토에서도 쭉 그 군사적인 그 본래 그 유목민족 비슷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 쳤다 아닙니까? 몽고족도 그렇고 이 청나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대로 쭉 그 한 300년 가까이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 말기에 열강들이나 뭐 이래갖고 여러 가지 그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가지고 1911년에 그 공화제로 바꾸자 해갖고 일어난 것이 중국의 그 신해혁명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손문이 그 신해혁명을 해가지고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공화제로 중국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뭐 영화에도 나와 있죠. 뭐 그저 마지막 황제 해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그런 영화로도 그 좀 남아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 나와 있는 영화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중국 그 장관 세월 속에 그 왕조들이 변해온 그 과정을 이 청나라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물론 그 안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자세하게 저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은 일단은 뭐 계략적인 요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봐가지고 다시 또 세부 강론으로 각각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